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판단과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반석 위에 일과 인생을 쌓아 올리는 지혜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돕고 그들을 번영시킨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동서양의 고전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저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학문을 전업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의 현장을 떠난 학자들은 훌륭하고 고결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해법을 내놓기 쉽습니다. 반면에 탈무드의 지은이들은 대부분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면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의 고전 가운데서도 유독 탈무드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빚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뇌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더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탈무드에 담긴 방대한 내용 중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낭독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주옥 같은 명언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하신다면 탈무드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물을 보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익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자체로 담백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사람으로부터 교훈이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고 할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탈무드는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로부터 배우는 것은 덜 익은 과일을 먹고 새 와인을 마시는 일이다. 그리고 노인에게 배우는 것은 잘 익은 과일을 먹고 오래된 와인을 마시는 일이다. 조금 덜 익은 붓과일이나 잘 익은 과일, 새 와인이나 오래된 와인은 모두 나름의 맛을 갖고 있지요. 오늘날처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중년이나 장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모바일 기기를 다루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다루는 일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이 나이에 뭘 그걸 배워 라고 하며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멀리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세상에는 젊은이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살아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SNS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가끔 제가 올린 글에 강한 비난을 퍼붓는 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SNS를 방문해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경제관, 직업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성장 배경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 의견을 내놓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내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배움에 관련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다. 배우려는 의지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질 것이다. 배움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는 동안만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지혜를 얻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그는 바보가 된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성공에 취한 나머지 몰락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잘 나가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배움을 멈추고 배움을 멈추면 잘 나가던 시절의 방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방법이 몰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 크게 망하는 법이다. 거기서 항상 독단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옛날 방법을 고집해서 대개 망하게 마련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결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서 완전한 성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지혜를 추구하는 여행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유익하지만 그 전에 하루하루의 삶이 유쾌해집니다. 무엇에서든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새롭고 감사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얻겠다는 자세를 지니면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의미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한 인간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 탈무드가 제시하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양 없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 자기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일이고 듣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 묻고 듣는 일을 즐깁니다.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둘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동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것은 일단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성급하게 답합니다. 말 실수는 대부분 성급함으로 일어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헤아려 봅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다스려라.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제누아는 성급한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는 우리가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주제와 관련 없는 엉뚱한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합니다. 대답 역시 요점이 드러나지 않고 장황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제와 무관하거나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시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도 초점을 벗어난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두서없이 장황합니다. 대화를 할 때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뷰를 해봐도 어떤 질문에 대해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순서로 원인이나 대처 방안을 정리해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나 삶 전체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과 글도 체계적입니다. 조리 있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건 사고가 잘 조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과 글은 사고를 체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하면 사고도 논리적이 됩니다. 여섯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귀를 열고 있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은 이런 뜻입니까? 라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 없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하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주장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견,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상황이나 장소나 시점에 관계없이 진실로 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결과의 원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는 무시한 채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